이거 지난주에 요거 다 배우고 왔죠? 다시? 가설 검증하는 거는 이따가 이제 규모 가설, 연구 가설 책정해서 우리가 해보면 되고요. 이미 지난 학기 때 빅데이터 통계 분석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다 배우고 왔을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론을 다 배웠고, 그 다음에 SPSS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SPSS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살려 그러면은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살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실제로 이런 거를 구비해서 놓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R은 우리가 무료로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데이터가 커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R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하는 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R을 가지고 이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거니까, 우리가 통계 분석에서는 차이 검정하고 관계 검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오늘은 t-테스트하고 ANOVA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집단수에 따라서 집단이 2개면 t-테스트고요. 집단이 3개 이상이면 ANOVA로 간다 그랬는데, 오늘은 t-테스트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다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단이 하나일 때는 원샘플 t-테스트, 집단이 남자, 여자 이렇게 2개로 구분했을 때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 그 다음에 시간의 전후로 할 때는 페어드 샘플 t-테스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R을 이용해서, R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ANOVA를 크게 또 두 가지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원웨이, 투웨이 ANOVA를 1시간, 그 다음에 리피티드하고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드 ANOVA라고 해서 요것도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ANOVA를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할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리그레션 이렇게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차 분석이라는 걸 또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교차 분석은 여러분들이 안 해봤을 거예요. 그죠? SPSS로 안 해봤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통계 분석에 대해서 한 번씩 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t-테스트예요. 원샘플, 인디펜던트, 페어드 요 3개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펜던트 샘플은 집단이 이제 2개일 때 요거는 했었고요. 우리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문제가 총 3개가 나가요. 그죠? 그래서 집단이 하나일 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파인트 무게가 진짜 맞는지 틀린지 제대로 팔고 있는지에 대한 원샘플 t-테스트. 우리가 SPSS로 다 해봤죠? 그거를 R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수명. 두 회사 회사 간의 타이어 수명이 서로 비슷한지 아니면 차이가 나는지, 어느 회사 타이어가 더 많이 나오는지 시간이, 그걸 해볼 거고요. 다이어트 약을 먹기 전후 체중을 재서 그 체중이 진짜 차이가 나느냐, 즉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차이를 가지고 또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원샘플 t-테스트, 처음 원샘플 t-테스트입니다. 그래서 B 아이스크림 회사에 판매하는 아인트의 무게가 320g이다 라고 정의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귀무가설로 본다 그랬어요. 그죠? 귀무가설. 그래서 귀무가설은 320g이 맞다라는 것도 출발을 해서 320g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320g인지 아닌지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50명, 30명 또는 100명 이렇게 해서 샘플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그 샘플 값을 가지고 진짜 그 아이스크림 무게가 일정 수준을 우리가 팔고 있는지 안 팔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구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먼저 한번 보고 그거를 R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모평균은 우리가 320g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원래가 표본은 100개를 뽑았고 100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봤더니 295g이 나왔어요. 그래서 표본의 표준 편차를 봤더니 20g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표준 오차, 즉 뭐냐면 이 표준 편차를 우리 크기만큼 나눈 오차 범위를 구했더니 2g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딱 보면 우리가 이 g에 플러스 마이너스 2g이 아니고 2 곱하기 1.96 곱하기
2g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곱하기가. 왜 1.96이 나와야 돼요? 95%니까.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죠? 95% 우리 확률 범위니까 두 표준 편차인데 2가 아니고 조금 모자르게 1.96이죠. 배웠잖아요. 우리가. 엠피리컬 룰에 의해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형성이 되는데, 그죠? 여기서 1표준 편차만큼, 즉 1표준 오차만큼 여기 들어가는 게 얼마가 돼요? 요게 다 합해서 68%고요. 거의 대략 70%고 2표준 편차, 즉 2g에서 또 2g, g수로 따지면 여기서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요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95.44%죠. 95.44%니까 우리가 확률로는 44를 빼야 되죠. 95%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조금 들어가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니까 여기가 한 걸음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보다 조금 더 못 미치는 1.96이 되는 거죠. 여기가 하나 0.96. 그래서 1.96이 되는 거죠. 양쪽에. 그래서 요 표준 편차만큼만 떨어지는 게 요게 귀무가설의 에라 양쪽 사이드에 그거죠. 임계치죠. 귀무가설은 파인트 무게는 320g이다. 원래 320g이어야 되니까 우린 이걸 갖고 출발을 하고요. 영구가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놓고 이 둘 중에 어느 게 맞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H0, H1이라는 가설을 먼저 세우고 이 가설이 맞는지 이 가설이 맞는지를 우리가 검증한다 그랬어요. 그죠? 검증하는데 95% 오차 범위를 구하니까 양쪽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1.96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T 칼큘레이션은 뭐냐면은 T값이라는 게 발걸음 수죠. 발걸음이 몇 걸음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했더니 우리가 295g은 발걸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0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보면 나오죠.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몇 발자국이요? 마이너스 12발자국. 근데 우리는 여기에 커트라인이 뭐죠? 1.96 발걸음이죠.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로 이제 재야 되는 거고 이렇게 T 캘큘레이션 이런 걸 재지 말고 요거는 이제 실내 구간을 재는 거고 우리가 해석할 때는 제일 마지막 것만 해석해 주면 된다 그랬죠. 이거의 해석, 얘는 뭐가 맞을 확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영구가설이 맞을 확률 우리 배웠죠? 얘는 뭐가 맞을 확률이에요? 배웠잖아요. 얘는 수업 들었다며. 듣고 왔잖아.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죠? 응?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즉 320g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제로죠? 그러니까 얘가 틀렸다는 거죠. 귀무가설이. 지금 여기서는. 우리 다 했잖아. 귀무가설. 영구가설 할 때. 배웠죠?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보세요. 이걸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R 써봐야 의미가 없죠. 해석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 영구가설을 두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은 100%부터 출발하죠. 쭉 내려가서 어떻게? SPSS P가 0.05보다 떨어지는 순간부터 해서 영구가설이 채택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95%를 우리가 놓고 보니까 뭐가 맞을 확률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95%로 놓고 우리가 오차 범위를 구하기 때문에 95%로 놓고요. 쭉 내려가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 봤던 거는 그 확률이 몇 %였냐면 0.00이다. 이 얘기죠. 뭐가 맞을 확률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0.00이니까 거의 밑바닥이죠. 귀무가설이 절대 맞을 일이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귀무가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영구가설이 맞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